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 공방전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에 댓글 공작 가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모 씨의 불법 도박 혐의 관련해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의 신고된 재산 내역이 390만 원인데 비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점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혐오 발언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본인도 뭐 법인카드 쓰고 아내도 법인카드 써서 또 무슨 유죄 판결을 받아가 벌금 받고 뭐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도 연일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 3차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로 여성 혐오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 고발에 나선 민주당 등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아들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자식을 잘못 키운 본인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측에 댓글 공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그 중대 범죄 집단의 명칭 리박스쿨. 더 심각한 거는 그게 국민의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댓글 공작 단체를 운영했고, 이 단체 관계자가 국민의힘 측과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의혹 보도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겁니다. 민주당은 댓글 운영 관련 단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다며 무리한 시도라고 맞대응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또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광화문 주말 집회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오늘도 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서울 광화문 주말 집회.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광화문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소문을 대독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결집을 호소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공개 관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극우 인사의 지지, 지원을 받는 내란 후보가 김 후보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넘어서 선거 부정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는 장면이라면서 한 지역 선관위 CCTV 영상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확인 결과 관외에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우편 투표한 봉인지를 떼고 관외 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집어넣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 하는 거지? 올라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용지를 넣는 것 아니냐는 건데 선관위는 오해라고 했습니다. 사전 투표 중 관외 투표지는 우체국을 통해 해당 주소지 선관위로 배송되고 제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한 것들이 도착할 때마다 우편 투표함에 넣고 다시 봉인하기를 반복하는 정상적 절차라는 겁니다. 모든 과정은 정당 추천 선관위원들이 참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응하고자 오늘 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 선관위원장은 오늘 사전투표 관리 미흡에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부정선거단체 방해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 유튜버 등은 선거 무효 주장까지 내놓는 상황. 이거는 한 표라도 명백한 부정투표나 부정선거로 확인이 되면 그 자체가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투쟁의 몫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선거 부정이 실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관내 사전선거가 일률적으로 63대 37에 근접하도록 모든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물음표를 찍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해요. 박 본부장은 개인적 소신을 설명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의혹 불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국제 사격 대회 때면 실탄이 종종 외부로 유출되곤 했는데요. 최근 경남 창원에선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가 열렸는데 실탄 유출을 막을 금속 탐지기를 아예 꺼놨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휠체어가 금속 재질이라서 계속 검색에 걸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탄창에 한 발 한 발 실탄을 채워 넣습니다. 권총을 쥐고 25m 표적을 조준합니다.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장애인 사격 월드컵이 개막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26개 나라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사격이 끝나면 총이나 실탄은 외부로 가져갈 수 없고 출입구마다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총하고 하약 실탄은 무조건 무기고요. 그런데 금속 탐지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선수 상당수가 금속이 들어간 휠체어를 타고 있어 아예 금속 탐지기 코드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다 금속이라서. 문제는 국제 사격 대회에서 외국인 선수단 실탄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2023년 7월 세계 주니어 사격 대회에 참가한 독일 사격팀 숙소에서 실탄이 발견됐고 그해 10월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이란 사격 코치 등 2명은 실탄을 소지하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습니다. 몇 발을 쐈는지 탄피를 확인하는 등 일일이 세지도 않는 데다 실탄이 남으면 선수가 알아서 반납할 정도로 관리가 느슨한 겁니다. 완벽하게 사각제들을 없앤다고 할 수는 없죠. 개개인의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거. 대회장 곳곳엔 실탄을 즉각 반납하란 경고문을 붙여놨지만 눈에 잘 띄는 대형 현수막도 영어로는 안 돼 있습니다. I just wondering, do you understand what they mean? No? 취재가 시작되자 대회 주최 측은 금속 탐지기를 작동시키고 안전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사격장을 관리하는 창원시는 공항에서 쓰는 엑스레이 검색대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